파키스탄이 지원하는 무장 조직이 인도에서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자만 30여 명이 넘어갔고요. 인도는 최고 경계령을 선포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미국과 영국은 인도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보안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인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령을 내렸죠.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6시 52분경에 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인 붉은 요새 인근에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폭발하였습니다. 근데 이 폭발이 단순히 차량 화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를 하던 도중에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우 큰 폭발이어서 처음부터 테러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는데요. 폭발이 얼마나 컸냐면 멀리 주차된 차량의 창문 유리까지 산산조각 낼 정도로 강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최소 13명이 사망하였고요.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인근에 있던 차량 6대와 3륜차 3대도 전소가 되었습니다. 인도 당국은 폭발 직후 상황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소방차 20대와 구급차 수십 대가 동시에 투입되었고 델리 소방청은 인근 모든 소방서를 대기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완전히 봉쇄했고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다가도 곧바로 대피하라는 방송에 따라 급히 이동했습니다. 현장에는 근 특수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되어 2차 폭발물 여부를 확인했죠. 이 지역은 델리에서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붉은 요새 인근이기 때문에 경찰은 더 큰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도심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동시에 인도 내무부는 델리 전역에 최고 경계령을 발령했죠. 인도 전역에 정보기관, 군, 경찰, 교통당국, 심지어 통신부까지 모두 긴급 대응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델리뿐 아니라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에도 즉각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특히 공항 보안이 극도로 강화되었는데 델리 국제공항에서는 출국 게이트마다 무장 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철도청 역시 모든 주요역을 24시간 감시 체계로 돌렸고 기차 플랫폼마다 무장 병력이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뉴델리에는 주 인도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즉시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 이용 시설을 피하라는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도에 체류 중인 자국민 전원에게 보안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영국 정부 역시 자국민에게 보안 경보를 내리고 인도 일부 지역에는 여행 금지령을 발효했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즉시 철수를 권고했죠. 인도 국민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테러를 넘어 국가안보 체계 전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도는 테러 발생 단 하루 만에 수도권 전체를 군사적 통제 수준으로 전환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내부의 적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 폭발이 아닌 국가 단위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속도였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경찰은 폭발 차량의 이전 소유주를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델리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잔해 중 번호판 일부를 복원했고 그 번호를 기반으로 차량 등록소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거기서 현대 i20 차량 등록자 이름으로 확인됐고 즉시 그의 거주지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테러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러 인물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도 경찰은 이 거래 내역이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가 아니라 자금 세탁료 허위 거래였다는 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델리 전역의 CCTV 200여 대를 확보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폭발 당일 오후 3시경 검문소를 통과해 델리로 진입하는 흰색 현대 i20 차량이 포착됐고 영상속 운전석에는 검은 복장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남성의 신원이었습니다. 인도 국가정보국이 조사를 한 결과 이 남성이 파키스탄 정부의 정보기관 ISI의 자금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현역 요원이었다는 겁니다. 즉 폭발 차량은 무장 조직원이 직접 몰고 들어온 것이고 파키스탄 본토에서 계획적으로 수행된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수사를 해봐야겠지만요. 인도 정부는 이 증거를 토대로 이번 사건을 외부 세력의 명백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테러 방지법을 즉시 적용했습니다. 인도 수사 당국은 이를 근거로 이번 폭발이 단독범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파키스탄 정부가 직접 개입한 고도로 계획된 테러 작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사 속도와 증거 확보가 최근 수년간 인도 정보기관이 쌓아온 데이터 분석 능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파키스탄이 이제 더 이상 국경을 넘어 침투하지 않아도 인도 내부의 협조자들을 활용해 테러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도 여러 건 발견되었는데요. 차량 폭발이 발생하기 전에 카슈미르 출신 의사가 임대한 한 주택에서 경찰이 질산암모늄 의심 물질 360kg과 AK-47 소총을 포함해 여러 무기와 탄약이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찰이 해당 주택을 봉쇄하고 테러 의심 물건들을 압수하는데 몇 시간 뒤에 델리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장 이 카슈미르 출신 의사 이 사람도 무장 조직의 일원으로 수배 중인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차량 폭발 테러에 쓰인 폭발물과 이 카슈미르 출신 의사에게서 압수한 폭발물이 정확히 일치해서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도 경찰 수사망이 점차 좁혀오니까 테러를 일으킨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번 사건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사실상 전쟁 직전의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외교전으로는 단교 수준의 긴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군사적으로는 양국 국경지대에서 실질적인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중지해서 제대로 매듭을 안 짓고 분쟁이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갈등은 계속 이어졌죠. 근데 몇 개월 만에 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양국의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인도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국지 테러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인도 정부 내부에서는 파키스탄이 한 것으로 기정사실로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당장 이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시발점이 되기도 한 사건도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의 영계 무장 조직원들이 일으킨 카슈미르 테러에서 시작이 된 만큼 이번 사건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보유국이자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유는 단순히 국경에서 충돌이 아니라 수도 델리, 즉 인도의 심장부에서 파키스탄 배후 세력이 테러를 감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도 국민에게 국가 모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민 여론이 폭발할 것이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이 너무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파키스탄이 지원한 무장 조직에서 일으킨 거라서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는 이번 사태를 활용해 자국 내 안보 프레임을 강화하고 국민 결집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디 정부는 마침 국민을 결집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 딱 테러가 터지면서 안보를 지키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정치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갈등이 단기간에 끝낼 성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 내에서는 다시 반 파키스탄 정서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무장 조직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2차 테러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번 테러는 단순한 폭발 사건이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외교적 압박으로 파키스탄이 한 발 물러서는 경우. 둘째, 국지적 보복 공습으로 제한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셋째, 최악의 경우 잠무,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한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인도 내부의 정서와 군사 움직임을 보면 두 번째 시나리오, 즉 제한적 보복 공격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국경 인근 목표물 몇 곳을 정밀 타격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적 대응이 언제든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강경파 군부가 정치권을 압박하면 인도의 공습에 즉각적인 반격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통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요. 아마도 인도가 먼저 파키스탄의 무장 조직원들이 있는 지역을 공습하고 이후 파키스탄이 반격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중재를 하고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남아시아 전체 안보 지형을 바꿔놓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먼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까지 번질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델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폭발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두 핵보유국 간 긴장이라는 거대한 불씨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인도 내부에서는 이미 보복 없이는 국가의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죠. 국경 지역에서는 긴장감이 크게 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오래 있었던 분쟁이 이번에 또 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